이 가운데 뭐 이제 곧 예비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호기롭게 나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하태경 의원인데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하는데 86학번 동기인가 봐요. 종로에서 한판 붙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각에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종로로 가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이 종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우리 김철근 실장님은 진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친구고 임종석이도 저랑 친구고. 그 유명한 86학번이구나. 예. 같은 학번입니다만 예. 그 종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도 아니고 하태경도 아니고 최재형 의원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렇게 답변을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종로 나올 사람? 네. 그런데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 종로를 왜 이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당에 현역 의원이 있는 자리인데 물론 종로가 상징적인 건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최재형 의원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예요. 뭐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조용히 그 임종석 실장은 지금 아마 그 누구죠? 홍익표? 네, 성동. 맞아요. 성동 원래 거기가 임종석 지역구에 있어요. 한양대 있는 그래서 자리. 이제 거기서 비워주고 서초로 갔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맞아요. 난데없이 종로로 오라 그러니까 유탄을 임종석이 맞는 거죠. 아니죠. 하태경 입장에서는 출마 명분이 없었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부산서 서울로 온다는 게 물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뭐 같은 당의 최재형 의원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받으니까 아니다. 나 저런 사람하고 붙을 거다. 끌어들이는 거죠. 임종석 끌어들여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출마 명분을 정당화시키게 한 거죠. 아니 그게 뭐 당연히 네.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한번 나갔었고 네. 대권을 목표로 한다는 건데 네. 참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내 평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이 많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거기 하필이면 어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로 온다 했을 때 처음에 네. 관악 얘기 있었고 마포 얘기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정책내 정도하고 가서 붙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 박수 쳐줄 건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 살림구 빼고는 있는 게 용산하고 종로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 있는 데가. 아니 근데 어차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15% 졌는데 네. 그걸 총선 그 투표율로 48.5에서 65 정도로 보고 그러면 20한 4, 5% 정도 질 건데 그걸 다른 지역에 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하고 서대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런 정도로 서울 시내에 쫙 적용을 해보잖아요. 강남 서초가 빼고는 갈 데가 없지. 그 5군데가 다 되지도 않아요. 강남 서초도 위험합니다. 강남 서초도 위험해. 예. 와. 그러니까 그런 하태경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의원도 유리한 아니 하태경 선거네. 의원도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강남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붙어봤을 때 네. 명분이 있는데 질 때 지더라도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대권의 꿈을 품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이 정도 그림을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는 이제 종로가 딱 좋죠. 종로가 딱 좋다. 그렇긴 한데 전사하기 딱 좋은 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전사가 딱 좋은데. 전사하기 딱 좋은 데가 종로였다. 그 임종석 지금 저 수석 저 실장 같은 경우도 네. 사실 당내에서 언제적 활력 또 나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 같은 분들은 또 그렇고 젊은 분들은 네. 그럼 이제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근데 어제 그것처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어디라고 밝히는 예. 안 하는데 예.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처럼 이제 원래 있던 데 가거나 아니면 근데 그것도 명분 약하잖아요. 뭐 계속 해먹냐. 맨날 거기는 뭐 그러면 임종석 땅이냐 이 얘기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종석 이제 땅이냐. 아니, 종로는 또 이제 서로 끌어들이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86끼리 친구들끼리. 윈윈하는 거 맞잖아요. 서로 명분 만들고. 86끼리? 예. 아니 근데 그걸로 가지는 않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거기 출마하겠다고 해서 네. 당에서 그걸로 공천을 줄지 여부는 또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재밌게 댓글에 크크크기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막 두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크크크기 제일 많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 내에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당원들,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는 끔찍하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부원장님께서는? 그건 나보다 우리 저기 왜 갑자기 목소리가 전략위원장님께서 아니 왜 갑자기 뭔 소리야? 아 친명이라서 그런가?
아니 제가 또 뭐 여기 윤영찬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네. 윤영찬 왜 갑자기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아니 근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신당 창당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많이 보는데 당내에서는 대부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네. 뭐 4선인가 5선 했나 4선인가 하고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뭐 대선 후보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어요. 대통령 빼고. 다 했죠거든요. 그런 분이 나간다? 저는 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탈당은 안 할 거다. 예, 탈당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현재 이대로 있으면 정치적인 공간이 사라지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친낙계라고 하는 분들도 뭐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살아 있고 이래야 나중에 뭐 대선 도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안 열어줄 거잖아요. 아, 정치적인 공간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지. 오세요. 왜냐하면 공간을 열어드릴게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YSDJ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해왔는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비주류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는 기분이라 할까요? 활동 공간을 열어주고 또 그분들의 그 비판, 당내 비판을 또 수용을 하고 뭐 이렇게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해왔던 건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 양당이 똑같아요. 뭐 대통령 집권한 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쫙 일색으로 그다음에 야당은 제1야당 대표 중심으로 딱 일색으로 더군다나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립감은 더 강해질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재판 리스크나 이런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은 가고 그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당내에 가능하면 자기 세력 또는 자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또는 뭐 민주주의 4.0인가 뭐 이렇게 해서 대략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4, 50명 정도 이분들이 공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당내에서 이런 그 공간이 열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결행을 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분들이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집단화해서 단체로 뭔가를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결기가 있을런지 그리고 또 그걸 같이 함께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준석입니다. 네. 결국 이준석도 파네. 이준석하고 연결이 될지 이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오케이. 예. 네, 지금 별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없는 게 왜냐하면 네. 지금 그때 이상민 의원이 거의 뭐 거취를 취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 분 윤영찬, 이원옥, 조응천 또 누구였죠? 김용민, 김종민. 김종민 네. 이분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할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뭔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요즘 조용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네 분이 섰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분 또 안 계시더라고. 세 분이 서 있더라고. 다음에는 두 분 서겠나? 원래는 네 분 했다가 그자면 그때 말씀처럼 뭐 이낙연계 정세균계 민주주의 4.0 분들이 막 붙어가지고 옆에서 지지 예를 들어 뭐 만약에 개파의 이원옥이 수장이야. 한마디 하면 네.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기자회견 한다 무슨 행사 한다 그러면 옆에 가서 그냥 인사라도 하고 저는 오히려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민 의원조차도 처음에는 뭐 신당 가느니 마느니 그러다가 요즘은 뭐 약간 이거 뭐 신당 실체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뭐 탈당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요즘 또 조용하시더라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이게 새가 붙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은 내가 살아야 돼요. 내 무슨 개부가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아. 이 개에 들붙어 있는 일은 딱 하나. 내가 공천 받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쪽 개라는 게 막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공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왜 그 얘기 네. 그 이현지 의원이 매불시연가 나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막 박모 의원 막 이런 분들 우리 탈당하자 막 네. 해가지고 다 모여서 했는데 네. 네가 먼저 나가봐. 네. 우리가 나중에 눈치 볼게. 근데 자기만 나가고 나중에는 안 들어왔다는 아무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고 그분은 뭐 장관도 가고 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도 탈당파가 아니라 그냥 이제 그래. 그분들이 모여서 결의는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 가서 잘 되면 우리도 따라가고 안 되면 안 가다도 있지만 일단
너만 가. 우리는 안 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나간 다음에 분위기 안 좋으면 전화 안 받고 막 그렇지, 이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그게 그만큼 탈당이 쉽지 않다라는 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바른정당 만들 때도 탈당이 된 사람이 50몇 명인데 실제는 30몇 명이 했고 네.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할 때도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네. 지금 이낙연 그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어요. 만났던 맞아요. 게 예,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예, 그 이낙연 그 대표가 또 최근에 이제 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네. 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는 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도 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분들을 만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품이 네.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네. 저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보는 게 지난번에 이제 원외 주축으로 해서 뭐 신당 만든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있고 그럼 요게 때 만약 힘을 막 받고 막 원외 정당 만드는 거 막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막 5명 10명 되고 이랬으면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판이 깔리고 막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주인공은 조용필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딱 판 깔아지면 나와야 되는데 돌아가는 모양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나라도 해야 되겠다. 급하니까. 근데 눈에 보여요. 그게 급한 게.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도 막 세게 하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엄중 낙연인데. 그러니까. 예. 근데 갑자기 세게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별로 많이 급하시구나. 아, 급하시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자, 말씀하시는 순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조금 전에 제가 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관련된 속보를 전해줬는데요. 오후 2시인가요? 본회의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반 앞두고 그냥 그 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결의 사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민주당은 표결을 탄핵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 안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건 자동 철회하겠죠. 했으니까 뭐 자동. 그렇죠. 네. 예. 참 여러 가지로 참 정말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다이나믹합니다. 예, 한순간도 뉴스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5,357명의 진짜요? 예, 와우. 시민들께서 동접? 예, 동접이 그렇게 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나오세요. 나오라고. 아유, 끝나면 바빠요. 끝나면. 네, 이거도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또 가야 돼. 알겠습니다. 택시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